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AI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산뜻하게 아주 풀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방송이요, 네. 엄청 뜨겁습니다. AI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라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방송을 좀 보면 좋겠어 라고 네.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다고요? 네. 요번 달 이제 23일 정도에 네. 제가 이제 이 무료 특강 강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한 500여 분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500명이요? 예. 500명 더 받으셔도 될까요? 예, 더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부동산이나 뭐 경제나 이런 큰 어떤 흐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500분 이상이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자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세한 참여 방법과 그리고 시간과 일시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로 또 풀어주실까요? 네. 네. 오늘은 기존에 있던 이 빅데이터 이외에 또 다른 데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네.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등장할 개념은 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이요? 예. 그 주식할 때 시가총액 그렇죠. 하는 거예요? 주식처럼 시가총액을 아파트의 개념을 제가 도입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네. 어떤 평형대별 세대수와 그 가격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각각의 개별의 단지에 대한 시가총액을 구하고 그리고 시도별로 시인구별로 다양한 이제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입자 거주지별 데이터라고 해서 그건 또 뭘까요? 요거는 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 네. 뭐 아파트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지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지 아니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네. 사는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지방에 있는 저희가 이제 오늘 세종과 대전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세종과 대전에 대한 아파트를 서울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자들이 산다. 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라는 관점보다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대표님, 지금 그렇게 뜸들이지 마시고 바로 데이터로 분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서울의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시가총액과 매입자 거주지별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서울의 구별로 지금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의 지도에 보시면 원의 크기는 아파트 전체 개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트 개수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딱 보시는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구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빨간색이죠. 그래서 서울의 지금 시가총액은 주로 강남 3구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차트는 이제 서울의 군구별로 시가총액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강남 3구와 나머지 지역들의 시가총액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0년 3월 데이터인데요. 나머지 지역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특히나 서울 강남 3구의 상승폭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큰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지금 강남, 송파, 서초, 양천, 노원, 영등포, 성동구 이런 순으로 지금 아파트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시가총액 데이터를 참고하신다라면 그 지역에서 어떤 대장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를 바로 이 시가총액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 데이터는 서울의
시가총액 20위 아파트만 따로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대주택 세대수는 좀 제외를 했고요. 자,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 1위 아파트는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입니다.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면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송파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지 수가 전부 다 지금 시가총액 5등 이상은 전부 다 5,0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단지에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서울에서 송파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남 3구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대부분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에 이 서울의 시가총액 20위 아파트가 다 몰려 있고요. 고덕동 하나 보이네요. 네, 고덕동 하나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바로 최근에 입주한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이제 14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강남 3구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 그 다음에 좀 진한 이런 분홍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바로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70년대랑 80년대에 입주를 한 이 아파트들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반포동에 현재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 지금 이제 8위로 랭크되어 있는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1973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8.2조 원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난다라면 세대수 아마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시가총액이 아마도 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주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 중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다만 73년에 입주한 반포중앙 아파트도 아직 철거조차 지금 아직 못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데이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데이터인데요. 매입자 거주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지 이거를 이제 바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경기도의 시군구별 매입자 거주지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위의 차트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 투자자들, 즉 서울과 경기도 뺀 나머지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산 거예요. 자, 우리 앵커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서울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요게 3년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산 것처럼 보이세요? 경기도에서 서울 사람들이요. 네, 서울 사람들이. 바로 보이는 게 남양주시가 예. 압도적으로 오른쪽에 와 있네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오른쪽으로 와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 지금 네. 수지구인 예, 것 같은데 수지구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쪽을 많이 샀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양주와 수지구 그리고 덕양구 오른쪽에 있는 이쪽 지역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산 걸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산 이런 지역들의 어떤 시세를 보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또 양호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어디죠? 화성시. 예, 경기 맞습니다. 화성시. 이거는 예. 또 위에 있으니까 네. 서울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맞습니다. 많이 매입을 한 곳이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화성과 부천이 눈에 띄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과 부천을 지금 어떤 외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데이터는 뭐냐면 관할 시도 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관할 시군구 내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 내에 예를 들면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주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게 관할 시군구 내고요. 관할 시도의 기타가 그 지역 빼고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산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 관할 시도의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언제 샀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2018년 말쯤에 보면 서울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들이나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요. 그리고 저 때 이후로 어떤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커졌고,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지금 매수 주체들이 전부 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해당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양호한 좋은 그런 징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